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임박 60분의 승부 출발합니다. 서정덕입니다. 시장은 아직도 보합권 수준에서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하는 가운데 코스닥이 상승폭을 조금 더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는 지금 딱 보합권 수준에서 멈춰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전자 움직임 참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약세를 보이면 지수 살짝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하는 분위기, 그리고 이런 시장 속에서도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전기전자 업종은 잘 달리고 오늘 2차 전지 업종들은 전체적으로 조정이 나오는 가운데 중국 관련 소비주들은 또 올라가고 지금 섹터별로 계속해서 순환매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종잡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는데요. 궁금하신 종목 있으신 분들은 함께 하시면 됩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 하단에 번호 나갑니다. 이것을 통해서 종목 상담 남겨주시면 되고요. 유튜브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검색어 입력하시면 다양한 다시 보기 채널들 함께 열려 있습니다. 라이브 채널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궁금하신 분들은 1577-7451번을 통해서 연락 주시면 방법을 또 상세히 알려드린다고 하니까요. 전화, 문의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환 전문위원, 데이비드 김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함께 하시는 두 분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폭설이 내리고 있는데 오시는데 불편함은 없으셨습니까, 김 의원님? 네, 오늘 조금 일찍 왔습니다. 아, 역시. 네, 비가 와가지고 준비를 미리 해야죠. 눈이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이렇게 오시는데 제일 중요한 건 비, 눈도 중요하지만 오늘 시장 상황인 것 같습니다. 좀 약간 답보 상태예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준비를 해갖고 왔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은 그림을 잠깐 보시죠. 우리가 미국 시장 올라가는 것도 중요한데 그 유동성 RP 유동성 관련 문제인데 예. 중국 상해종합지수가 우리가 말씀드린 V자 반등 나온 이유가 2월 4일 날 저점 이후에 양봉이 크게 나와가지고 지금 급락한 지점에 대해서 1월 말 갭을 메꾸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고 제가 말씀드린 SK하이닉스 신고가 오늘 나오고 있고 삼성전자 우선주도 근접해 있기 때문에 지수는 제가 보는 건 큰 조정이 없을 것 같은데 전체 지수보다는 개별주 쪽으로 보셔야 되고 또 참고로 보시면은 이 중국이 지금 오늘 시진핑 국가주석이 잠깐 그 언론에 그 얼굴을 보였더라고요. 2002년 3년도 사스하고 신종 코로나, 이번에 뭐 코로나19 그러니까 2019년도에 발생해서 코로나19로 명명을 했더라고요. 그 당시하고 중국이 전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사스 때는 2002년, 2003년 사스 때는 4.3%였는데 지금 16.3%로 무려 4배 정도 중국의 그 경제 규모가 커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말씀드린 종합이 2250을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는 이유도 이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뭐 제가 보기에 극한 상황은 지나갔는데 중국의 경기부양책 이번 주말에 뭐 있을 걸로 보는데 그런 쪽에서 아마 안 나오면 경기부양을 안 쓰면은 중국 자체가 지금 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보는 흐름은 좀 약간 뭐 공격적인 건 아니지만 긍정으로 시장을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장이 지금 주도주가 살짝 눌림목이 발생하는데 세게 눌리지도 않고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뭐 눌렸을 때 들어가고자 했던 분들도 지금 못 들어가고 가는 종목들은 훨훨 날아가기 때문에 잡기가 어려운데 어떤 대응이 좀 필요할까요? 결국엔 이제 과감한 좀 전략이 좀 필요하죠. 왜냐하면 결국 현재 물려있는 섹터들에서 언제 그걸 빼서 언제 주도 섹터로 넘길 거냐라는 고민이 어떻게 보면은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의 고민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보시면 이제 신종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이 간헐적인 반등이 나올 때 계속해서 비중을 줄여야 됩니다. 한 번에 못 줄이겠다, 손실이 커서. 그러면 반등이 7%, 8% 나올 때마다 10%씩 계속 줄이십시오. 줄이고 그 현금을 마련하고 그 마련한 현금 부분을 가지고 주도 섹터에 계속 넣으십시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분할 청산, 분할 진입이 됩니다.
정확한 진입 타이밍을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조정권에 들어왔다 싶을 때 계속해서 분할로 접근을 해야지만 이 종목들을 잡을 수 있지, 여기서 정확한 진입 타이밍까지 잡아서 기다리시겠다, 가장 고점에서 신종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 팔겠다, 이렇게 버티시면은 1-2주 정도 지나면 신종 코로나 관련된 부분이 한참 꺾입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주도 섹터는 이미 벌써 이제 버스가 지나간 뒤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해서 분할 진입, 분할 청산 기계적으로 하시면서 주도 쪽으로 좀 넘어온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 이야기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3652번님의 LS 52,000원의 비중은 30%.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5만 원에 사셨으면 뭐 어떻게 보면 뭐 비싸지 않은 가격인데, 지금 보면 기술적으로 보면 딱 고점에 사시는, 단기 고점에 딱 사시는 거죠. 이 지금 이제 LS를 보면서 제가 이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지주 회사에 대한 접근은 좀 진짜 신중하게 좀 하셔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왜냐하면 사실 이 우리나라의 지주회사 제도가 생기면서 초창기에는 이 지주회사가 된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상한가로 조사 방식은 갔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지주회사 설립에 대한 부분은 우호적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 이제 인적 분할해가지고 지주회사로 나뉘면 이 모회사는 주가 모멘텀이 상당히 약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LS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LS 그룹의 지주회사 격인데, 자회사들이 실적이 아무리 좋고 높게 뛰어도 거의 이 주가에 반영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주회사들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주가는 하향돼 있고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대부분 지주회사들 보시면 퍼가 5, 6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LS 같은 경우도 퍼가 채 5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 착시 현상이 생기는 거죠. 굉장히 싸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지주회사에 접근을 해봐도 주가 상승 모멘텀이 없다라는 거죠. 반영이 안 된다는 거죠. 자회사의 물적 분할이 아닌 이상 인적 분할인 상태에서는 자회사의 실적이 거의 모회사에 지금은 이제 주가의 변동성을 줄지 못한다. 자,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고 지주회사에 접근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LS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적으로 좀 보시면은 아래쪽에 38,000원 저점 치는데 여기를 뭐 크게 이탈할 개연성이 없습니다. 지금도 퍼가 5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더 내려가진 않겠죠. 하지만 상승 모멘텀이 있냐라고 봤을 때 상승 모멘텀도 굉장히 더디다라는 거죠. 일단은 기술적으로 첫 번째 목표 가격이 위쪽에 지금 44,000원대가 매물대가 있습니다. 여기 1차 목표가를 잡고 2차 목표 가격은 49,0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상승이 시장이 좀 안정화되고 상승이 돼서 올라와서 시장을 갖게 맞물려서 좀 올라오고, 특히 이제 LS 같은 경우는 경기 확장이라는 부분이 들어왔을 때 그룹 자체 종목 모멘텀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들이 중국이 어떤 경제와 관련된 부분에서 부양책을 내놔서 좀 붐이 형성돼서 올라가면 49,000원 정도 또 비중을 좀 줄이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8,000원 지지선으로 1차 목표가 44,000원, 2차 목표가 49,000원 이렇게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S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729번님, 대한항공 27,500원의 비중 20%. 일단 항공 관련주들은 지금 어렵습니다. 정부에서 지원책 내놨고요. 그리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내홍도 좀 있는 상황인데 어떤 대응이 좀 필요할까요? 예, 대한항공은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729번님이 27,500원에 20%인데 잠깐 반등을 하다가 지금 눌림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25,150원 예정이 되는데, 첫 번째는 매출액은 꾸준한데 그 LCC 로우 코스트 캐리어, 그러니까 저가 항공사들이 일반 승객에 관련된 수요를 잠식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한항공은 LA라든지 유럽의 장거리 비행만 뛰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올 때는 뭐 그 대한항공이 싸고 갈 때는 뭐 저기 외국 항공사 싼 것은 해외여행 다니신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인데, 두 번째는 항공기 리스에 관련돼서 최근에 아시아나항공하고 이제 그 KCC인가요? KCC 그룹하고 그 구조조정에 관련된 M&A도 있었는데, 2017년도는 영업이익이 9,398억, 그리고 2018년도는 6,210억, 그리고 작년도 2019년도는 1,432억. 그래서 영업이익이 극도로 그 축소되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세 번째로 말씀드리면 180640 한진칼 한번 볼까요? 제가 보기에는 M&A나 경영권 분쟁, 물론 뭐 남매지간에 그 경영권 얘기하는데 한진칼이 오히려 나을 걸로 보는데, 가격은 뭐 좀 비싸지만 지금은 타임을 놓치셔가지고 물론 뭐 그 지금 신종 코로나 해결이 되면은 반등할 걸로 보는데, 비중 20%는 좀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매수 가격이 오면은 비중을 20% 중에서 10% 정리하시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현재는 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한항공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은 최근에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sek터 중에 하나입니다. IT 소프트웨어 섹터인데 대장주 1117번님의 카카오 18만 원의 비중 15%. 신고가 부근에 사셨네요. 그냥 너무 높게 사셨네요. 지금 굉장히 이제 기대치도 많고 개인들이 많이 접근하고 있는 종목이고, 물론 이제 사업 분야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보시면은 이제 플랫폼 사업 쪽에서 컨텐츠 사업 쪽까지 이제 결합되고 있죠. 컨텐츠 쪽에서 상당히 공을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자회사를 통해 가지고 여기 이제 플랫폼과 관련된 부분, 이제 금융과 관련된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사실 주가가 현재 자체가 싼 건 아니지만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너무 이제 단기 고점에 좀 사셨는데. 일단 이 종목은 지금 현재 추세가 훼손되거나 뭐 그런 부분으로 계속 상승 중입니다. 그러니까 대세 상승 중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다만 이제 지금 정도에서 좀 공방을 벌일 수 있는 위치에 왔는데 조금 성급하게 들어가셨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18만 원인데 아래쪽에 지금 보시면은 16만 원 정도 일단 지지선이 하나 있고요. 그 밑에 15만 원 지지선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정도를 지지선을 좀 삼으시면서 16만 원, 15만 원을 지지선으로 놓고 좀 대응을 하시고요. 목표 가격은 일단 20만 원으로 드리는데. 이 지금 자리에서 기간 조정은 조금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목표 가격은 20만 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카카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1956번님의 종목 RFHIC 33,900원의 비중 20%. 가격 자체는 뭐 고점 부근에 사신 건 아닌 것 같은데 최근에 화웨이 제재 얘기들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상황이긴 한데 어떻게 할까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RFHIC 다른 뭐 5G 장비 관련 종목이죠. 예. 1번 첫 번째는 제 두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4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가 39억, 45억인데 11억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반등이 일정 나왔는데 종합의 저희가 말씀드린 2080에서 반등이 나왔는데 그래서 올라가는 탄력이 지금 약하고 지금 1956님이 보유하신 33,900원의 20%는 제가 보기에는 아까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신 화웨이 쪽에 매출이 많아요. 지금 현재의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된 문제가 중국이 확실하게 어떤 경기 부양책이나 어떤 그 모멘텀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화웨이가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제재를 많이 받습니다. 아시겠지만 5 장비.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뭐 저점은 나온 것 같고요. 반등을 하게 되면은 20%를 보유하시되 4만 원 되기 전에 일단 10%를 차익 실현하시고 나머지는 가져가시는 걸로. 대신에 3만 원 근처에 만약에 지지가 실패되면 20% 중에서 10% 손절하는 거 두 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웨이 쪽을 잘 보시라. 네, 알겠습니다. 자, 삼성 SDS 4477번님 19만 6천 원의 비중 20%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 종목? 그러니까 삼성 SDS는 좋은 회사입니다. 지금 뭐 실적이 나쁘다 그렇지도 않고 펀더멘털 괜찮고, 다만 실적이 큰 폭으로 지금 뛸 만한 모멘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조근조근하게 펀더멘털이 조금씩 좋아지는데 문제는 이 종목이 그런 점에 비해서 가격이 싸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가격이 어떻게 보면 기업 가치를 상당 부분 이미 많이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주가가 한 번 더 레벨업이 되려면 다른 쪽에 어떤 상승 모멘텀이 하나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으로서 이제 삼성 SDS가 나쁜 기업은 아니지만 그런 이제 모멘텀이 좀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이거 싼 편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종목은 사실 이런 대형주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인 펀드들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매수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가격이 싸지 않으니까 중장기 펀드들이 그렇게 꾸준하게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급이 좀 부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좀 정체되어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9만 6천 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아래쪽에 지지선은 18만 8천 원 정도. 여기를 이제 크게 벗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쪽으로도 보면 한 20만 7천 원 정도에 좀 막혀 있거든요. 그러면 18만 8천 원에서 20만 7천 원 정도를 놓고 계속해서 좀 박스권 등락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박스권 등락이 좀 나올 것 같고 여기를 돌파해서 위로 좀 올라가려면 1분기 실적에서 어떤 변화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 기간 조정을 좀 벗어나서 올라갈 수 있고요. 그런 점에서 일단은 18만 8천에서 20만 7천 원 박스권 대응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이제 이런 부분을 좀 롤링을 하시겠다면
길게 보신다면 20만 7천 정도 갈 때 절반 정도 익절 하시고요. 다시 밀려서 내려왔을 때 한 19만 정도에서 또 절반을 그 매수만큼 또 담으면서 단가를 낮추면서 좀 길게 보는 전략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선 18만 8천 원, 일단 단기 목표가 20만 7천 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 SDS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은 3248번님의 삼성제약 4,676원의 비중이 73%, 굉장히 높네요. 어떻게 할까요? 예, 3248님이 의뢰하신 삼성제약은 지금 매수 가격보다 조금 하회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많이 밀리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한 3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2 발행을 전환사채를 217억을 발행한다는데 이거에 대한 사용처에 대해서 좀 확인하실 게 있고, 두 번째는 그 최근 4개년도 적자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69억, 48억, 59억. 이게 2019년도는 마이너스 59억, 그 다음에 2018년도는 마이너스 48억, 그 다음에 2016년도는 마이너스 69억. 4개년도 적자 기업인데 이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핵심은 세 번째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 아시는 분 다 아시겠는데 이 회사가 서로 연관성이 있습니다. 08270, 젠백스. 오늘 젠백스가 한 10% 빠지다가 오늘 뭐 7% 정도 아래꼴이 달리고 있는데 그 젠백스 카엘에 대해서 12.73% 지분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3248님은 삼성제약을 가지고 계시다가 반드시 젠백스 08270을 옆에 띄워놓고 보셔야 된다. 주가를 움직이는 것은 삼성제약 본인의 내적 가치보다는 젠백스 카엘에 많이 움직인다. 차트가 그렇게 비슷합니다.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여러 번 매수를 하셔가지고 4,676원에 73%는 비중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래꼴이 달렸는데 제가 개인적인 생각은 이미 2019년 8월 6일 날 젠맥스하고 비슷합니다. 그림이. 여기서 추세가 나왔어요. 나오고 지금 기간 조정 받고 있거든요. 비중을 많이 들어가신 것 같은데 물타기 절대 금지입니다. 반등 시 5,000원 아래에서 비중을 73% 중에서 60% 정리입니다. 73% 중에서 반등 시 5,000원 전후에 63%를 정리하고 10%만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제약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 종목입니다. 이너와이어리스 4493번님께서 45,400원에 비중 20%.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이 종목 이제 계속 가지고 가셔야죠. 지금 이제 추세가 살아있고, 계속해서 우상향 중이기 때문에 가져가셔야 되고, 지금 이너와이어리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예전 LTE에서 굉장히 강자였는데, 8B로 오면서 그렇게 강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환 속도가 좀 늦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 전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면서 5G에서 이제 어느 새 이제 기대적으로 좀 등극했고, 어떻게 보면 이번 등락에서 가장 강한데, 좀 전에 제가 이제 5G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아마 거기에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냐면, 지금 현재 5G 종목들의 하웨이가 들어오면서 실제 산정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1분기에 지금 꼬였거든요. 지금 삼성전자나 하웨이나 에릭슨이나 지금 노키아 이 4개 회사를 놓고 실적이 지금 이제 뒤죽박죽 때가 아마 외국계 증권회사 분석 애널리스트도 지금 제대로 실적 산정이 안 될 겁니다. 하웨이가 들어오면서. 왜냐하면 대부분이 1차 미중 무역 협상 타결이 안 될 줄 알았거든요. 작년에.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실적 산정이 지금 뒤죽박죽이 되는데 그럼 뭐냐 좀 더 편안한 종목을 결국 찾을 수밖에 없는데 이노와이어리스 같은 경우는 매출 절대 원래부터 매출 전체의 한 60, 70%가 원래 수출이었습니다. 해외발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특정 업체에 걸치지 않고 계속해서 다 모멘텀적으로 좀 분산돼서 나갔기 때문에 이노와이어리스 같은 경우는 사실 어디 다 걸립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은 덜합니다. 수출되는 부분에서.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로서 좀 각광을 받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래쪽에 37,600원 여기 이제 지지선 돌파하면서 장선 돌파하면서 여기를 이제 한 지지선으로 놓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위쪽에 일단은 52,000원으로 설정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목표 가격 52,000원, 지지선 37,600원인데 아마 지금 너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이번 주 후반부, 다음 주 초반 정도까지 해서 기간 조정이 올 수 있습니다. 그 부분 좀 견디시면서 목표 가격 52,000원 이렇게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노와이어리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4477번님 컴투스 108,100원에 비중 20%.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지금 매수하신 가격에서 약간 로스 상태입니다. 예. 이 종목은 두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젊은 20대, 30대들이 이 온라인 게임을 하면은 이 종목은 야구 게임 쪽에 좀 특화가 돼 있어요. 야구도 게임을 하거든요.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야구 게임 할 때는 되게 이제
A, B 해가지고 저기 IP가 1 IP, 2 IP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지금 행보를 해가지고 20%는 좀 많으신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종목은 4분기 실적은 괜찮게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래량이 늘지 않는 한 기간 조정이 될 것 같고, 또 부차적으로 말씀드리면 같은 회사 개인빈에 대한 분석도 컴투스 가지고 계신 분은 반드시 분석을 하셔야 돼요. 컴투스하고 개인빈은 실제적인 같은 업종이나 같은 회사의 라인업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부차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보입니다. 목표 가격을 정해드리려고 하면 한 12만 원, 12만 5천 원. 그렇게 말씀드리고 기간 조정이 개인적으로 조금 길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상담 이어갑니다. 5097번님께서 셀트리온 주셨습니다. 16만 9천 원에 비중 20%. 잘 사신 것 같은데요? 네, 전에도 상담을 해드렸고 아마 이제 제가 그때 상담해드렸던 1차 목표가가 오늘 와서 아마 다시 이제 여쭤보신 것 같은데 16만 9천 원 사셨고 그때 이제 지지선 16만 말씀드렸고 오늘 이제 여기 16만 6,500원 찍은 여기가 이제 1차 목표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왔기 때문에 이제 아마 여쭤보신 것 같은데 부담 없이 여기서 한 절반 정도 청산을 하시고요. 절반 청산하시고 나머지 절반 들고 이제 다음 목표가 20만 원 여기 정도까지 이제 도달한지 좀 보시는 전략이 일단 맞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보시면은 뭐 매도 징후나 매도 신호는 없습니다. 다만 이 셀트리온은 계속해서 지금 앞에서 들어왔던 부분에 대한 어떤 합병 이슈에 대한 부분에 대한 매물이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18만 6천 원 여기 이제 살짝 넘어오게 되면 이제 매물대 지금 조금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당장은 매도 신호가 없지만 이 매물대를 바로 넘어가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절반 정도 여기서 청산을 좀 하시고요. 나머지 절반으로 20만 원 정도 목표가를 보고 만약에 여기서 절반 청산하는데 여기서 좀 윗골이 매물대 부딪히면서 밑으로 내려면 그 청산한 절반 또 추가하면서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전략을 좀 세우시고 지지선 16만 원으로 1차 목표가 18만 6,500원 오늘 실현하시고 2차 목표가 20만 원 절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1029번님의 KH바텍 23,900원에 비중 10%. 이게 폴더블 폰의 지금 인기에 굉장히 주가 잘 가더라고요. 예. 23,900원에 10% 사셨으면 잘 견디셨어요. 저기 작년 12월 말 올해 1월 오늘 17일인데 잘 견디셨어요. 이분이 23,900원에 10%면 약간 추격 매수 하셨는데 오늘 수익이 나셨습니다. 고생을 하셨는데 제가 잘 견디시라고 몇 번 보유 종목 진단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일단은 뭐 오늘 크게 밀릴 것 같지는 않고요. 재료는 반영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목표 가격을 29,500원, 34,500원 그렇게 정해드리겠습니다. 예. 네, 축하드립니다. KH바텍 이야기 나눠봤고요. 5464번님은 덕신하우징 1,732원의 비중 23% 어떻게 할까요? 일단은 주도주가 아닌데 일단 주가에 아마 기술적인 부분을 등락 보고 좀 접근하셨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이제 거의 이제 테마에 엮였을 때 시세가 한번 크게 분출됐다가 또 이제 가라앉고 이렇게 보는 모습인데 일단은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이렇게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이런 종목은 이제 기술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종목인데 아직도 지지선은 한 1,480원 정도가 지지선으로 좀 형성되어 있고요. 이번에 이제 반등이 나왔을 때 지금 현재 반등이 나왔다 꺾였는데 사실 이번 반등을 활용해가지고 사는 자리가 아니고 정리를 하고 이제 나와야 되는 자리였거든요. 근데 이제 반등이 생각보다 좀 크지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1732원에 좀 물려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아래쪽에 지지선 1480원으로 좀 설정을 하시고요. 역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반등을 줄 때 좀 나오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반등 이후에 등락할 때 목표가가 좀 낮아집니다. 목표 가격을 1,800원으로 설정을 좀 해드리겠고요. 그럼 목표가를 1,800원으로 아래쪽 지지선은 1,480원으로 해서 빠져나오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덕신하우징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종목 갈까요? 8922번님의 코렌 1,780원의 비중 15% 어떻게 할까요? 1,780원에 15% 매수하셨으면 지금 이제 개별주거든요. 이게 지금 자화전자 파트론하고 비슷한 카메라 모듈에 들어가는 그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소형주 특성을 말씀드려가지고 거래량 늘고 이러기 때문에 일단 지금 저쪽은 나온 것 같고요. 약간 수익 난 상태인데 2,100원 전에 이거 돌파를 하는가. 이게 빨리 가면은 차익 실현하시고 느긋하게 가시면은 지켜보실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요 2,100원
2,090원 돌파하는 걸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거래량이 늘어서 괜찮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뭐 KH 바텍 이런 데다가 납품을 하는 회사죠. 그 모듈에 또 부품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뭐 패키지라고 하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일단 보유하시고 중요한 건 소형주니까 나름대로 그 관리를 하시되 제가 보는 건 15%인데 비중 확대는 제가 권하지 않겠습니다. 예. 현재는 보유입니다. 현재까지는 비중 확대하지 말고 보유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9770번님의 화천기공 41,000원에 비중 50% 어떻게 할까요? 이 종목도 지금 현재 보면 기술적으로 좀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기계 섹터가 한번 반짝했다가 좀 내려왔던 부분. 그다음에 이제 하천기공 같은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테마가 형성됐을 때 주가 좀 반등을 줬다가 단기간에 반등 이후에 또 반락하는 모습 보이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보면 매물이 좀 위쪽으로 계속 쌓이는 모습이거든요. 지금 이제 기술적으로 바로 말씀드리면 41,000원 정도의 매수 가격을 보시면은 거기가 지금 보시면은 거의 매물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 했던 12월 달, 1월 달 그리고 이번에 2월 달까지 계속해서 그 가격대를 넘어가지 못하면서 이제 위쪽에 이제 매물이 너무 많이 쌓여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조금 기술적으로 조금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겠고요. 아래쪽에 지지선은 37,400원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종목이 뭐 펀더멘탈이 크게 훼손되어 있거나 뭐 악재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안정화는 되어 있지만 주가 모멘텀이 없는 상태고 그렇지만 뭐 영업이익이 크게 좋아지거나 높지 않기 때문에 펀더멘탈적으로 좋아지기는 조금 어렵고요. 결국에는 어떤 테마가 형성돼야지만 또 올라가는 종목이다. 그래서 37,400원에 일단 지지선을 말씀을 드리고 매수하신 가격 근처에 이제 41,000원을 일단 지지선, 저항선 목표 가격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물론 테마가 형성될 때 강하게 갈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 구간 안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인 행위가 나오기 때문에 만약 이 종목에 대해서 미련이 남아서 접근을 하시겠다면 41,000원에 붙을 때 일단 청산을 하시고요. 아래쪽에 38,000원 정도에 붙을 때 다시 한번 매수하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0581번님의 뉴인텍입니다. 1,800원의 비중 35% 어떻게 할까요? 예, 뉴인텍은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냉장고 세탁기에 들어가는 그 PCB 그 콘덴서의 부품을 만드는 회사로 지금 제가 확인이 되고 증척 필름도 뭐 거기에 관련된 부품의 부품이죠. 파트 또 파트인데. 근데 지금 이 회사가 두 번째 17년도는 16억 적자, 그리고 18년도는 39억 적자, 올해 흑자 전환했어요. 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그림에 나와가지고 지금 개파락한 부분을 지금 통과하려고 합니다. 비중이 35%인데 좀 많으신 것 같고 1,800원인데 오늘 1,925원이니까 약 수익이 나신 상태인데 제가 보기에는 늘리지 마시고 개파락한 부분, 요 개파락한 부분입니다. 갭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통과 중이니까 요 개파락한 부분 통과를 하면은 목표 가격은 35% 좀 많으니까 2,500원 전후에 35% 중에서 절반 정도 여기죠. 여기 정도 정리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고 일단은 보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뉴인텍까지 알아봤고요. 예상 체결 지수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지수가 2244, 지금 강보합권 마무리가 예상이 되는데 동시호가에서 또 살짝 내리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고요.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루간의 흐름을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장중에 2250포인트 향해서 두 번 정도 올라갔는데 둘 다 맞고 내려오죠. 일단 뭐 고점이 2250포인트가 되지 않는데 일단 저쪽에 매물대가 조금 쌓여 있긴 합니다. 현재 좀 강하게 뚫고 올라가 줘야 되는데 힘이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도 오늘 저녁에 휴장입니다. 그러다 보니 방향성 탐지가 좀 어려운 모습들이 있고 중화권이 지금 전체적으로 홍콩이나 지금 심천이나 상해나 모두 상승하고 있긴 한데 아무래도 어떠한 그 반등의 재료가 크게 나온 부분이 없기 때문에 시장이 좀 더 기다려보자라는 부분이 강한 것 같습니다. 수급 보도록 하죠. 보시면 개인만 삽니다. 지금 개인, 기관, 외국인 지금 개인만 사고 쌍끌이 매도가 나오는데 기관 매도 물량이 좀 줄어들었고요. 특히나 연기금 쪽에서의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오면서 저점에 들어온 종목들 연기금에서 매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보합권 수준에서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는 10만 원 지지받네요. 계속 10만 5천 원 지금 움직이고 있고 500원 상승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최근 상승에 대한 어느 정도의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이버 또 올라가네요. 다음 볼까요? 6위부터 12종목들. LG화학부터 현대모비스까지는 전 종목 상승합니다. 특히나 빠지던 삼성 SDI까지 상승 전환에 성공하고요. 셀트리온 지금 실적 기대감 있죠. 그리고 현대차도 지금 공장 재가동 소식 여러 가지 이번 연도 실적에 대한 기대들 여러 가지가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과의 ITC 지금 조기 패소를 SK이노베이션이 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LG화학은 향후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신고가 다시 경신합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692.64, 0.54% 올라가고 코스닥은 상승폭을 조금 더 키웁니다. 자, 하루간의 흐름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장중 고점 부근 마무리입니다. 코스닥은 오히려 장 후반에 힘을 조금 더 내주면서 우상향하면서 700포인트 향해 달려갑니다. 오랜만에 700포인트 이번 주에 좀 볼 수 있나 기대를 해보고 있는데 수급을 살펴보면 자, 수급 보시는 대로 기관 외국인의 쌍끌이 매도긴 한데 매도가 강하진 않습니다. 지금 금융투자 투신 연계금 골고루 매도하고 있긴 한데 개인들이 물량들 모두 다 받으면서 올라가지고 있고요. 최근 시장의 트렌드 그대로입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들이 기관 외국인의 강하지 않은 물량들을 받으면서 지수를 끌어당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마지막으로 점검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7만 원 부근까지 단숨에 올라오네요. HLB가 하락 반전했고요. CJENM이 실적은 안 좋게 나왔지만 향후 기대감 등이 나오면서 현재는 상승 전환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빠지고 펄어비스도 빠집니다. 6위부터 12종목들 보시죠. KMW, 원익 IPS, 에코프로, BM 전체적으로 차익 실현 물량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메디톡스와 파라다이스 올라가는데 둘 다 중국향 매출이 좀 큰 업종들이다라고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월요일 시장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월요일 시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한 주간의 이제 흐름에 대해서 살짝 언급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그냥 굉장히 평이하게 끝난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주말 이후에 첫 장인데 미국 장이 휴장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장에 좀 대응하지를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보시면 외국인이나 기관의 매수 매도 물량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매도 물량은 좀 나온 걸로 좀 보이지만 기관을 보시면 연기금 일부 사고 금융투자 일부 매도하는 것 외에 전체적인 물량이 소강 상태. 여기 이제 선물도 움직임을 보시면 오늘은 장중에 이제 들어오는 물량 유입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결국 오늘까지는 보합권 등락을 좀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미국장이 열릴 때까지 좀 눈치를 보는 장이고요. IT 업종에서 외국인들이 이제 소액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거는 개인이 일부 좀 샀고요. 계속해서 이제 IT 쪽에서는 살 때는 강하게 사고 순환매를 넘어갈 때 또 약하게 개인들한테 물량을 넘기는 모습, 이런 모습이 지금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장은 특징적으로 크게 걱정할 부분이나 인상적인 부분은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동안 낙폭 좀 컸던 정부에서 섹터에서 화학 섹터 등이 이제 좀 반등이 나왔다는 부분, 그 외에는 전체적으로 물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런 물량을 가지고 시장 좀 평가하기는 어렵고 시장은 계속해서 신종 코로나 관련된 부분 반영이 간헐적으로 되지만 시장이 대세적으로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외국인들은 아마 이런 쉬어갈 때 수급이 이 정도라면 시장이 또 다시 상승할 때 또 물량이 계속해서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은 계속해서 주도 섹터로 좀 몰고 가야지만 결국 외국인들 지금 현재 패턴을 좀 보면은 전체 시장을 대세 상승으로 들어올리는 부분이 아니라 자기들이 관리할 수 있는 주력 섹터만 지금 어떻게 보면 몰고 가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순환매가 돈다 하더라도 거기서 한 템포 참을 수 있지만 거기를 벗어나 있으면 내려갈 때는 크게 내려가고 시장이 반등 줄 때는 조금 올라가는 모습,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지금은 계속해서 강조되지만 주도 섹터에 집중할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주도 섹터에 집중할 때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김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금 주도주가 바뀐 건 아닙니다. 그리고 굳이 지금 말씀드리면은 반도체, 그다음에 2차 전지, 5G 이렇게 순환매 돌아가고, 그다음에 그 반도체나 OLED 관련 부품주가 지금 오늘 그 갤럭시 그 신제품 나온다고 해서 그게 오르고 있거든요. 카메라 모듈 쪽에 카메라가 그 모듈이 저기 올라간 이유가 휴대폰 뒤에 그 고화소 카메라 같은 경우는
예전에 여기 시청자분들이 쓰시던 니콘 카메라나 이 정도의 그 고정밀 화소가 들어가거든요. 그냥 올라간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모두의 상해 종합지수 급락에 대한 갭을 메꿨기 때문에 이번 주 후반 목요일이나 금요일 날 중국에서 강력한 경기 부양 대책을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비관적으로 시장을 보실 필요 없고, 미국은 물론 미국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장 시작하고 9시 반, 10시, 오늘도 제가 아침에 조정 나오면 매수 위쪽으로 보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은 9시 반, 10시까지 되게 조정이 나오고 맙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아까 말씀드린 예전에 사스 때는 2003년도 사스 때는 중국이 전 세계 차지하는 비중이 4%인데 지금은 그게 4배거든요. 16%이기 때문에 중국의 의존도를 탈피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현재까지는 그게 쉽게 공장으로 옮긴다든지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간 이유가 이제 중국에 있는 그 공장들이 지금 가동을 안 하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부품업체들이 올라간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 키포인트를 아셔야 종목이나 내가 수익 날짜를 찾는 거거든요. 그런 쪽에 세밀한 시장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수 이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아쉽게 정말 소폭 하락 마감했네요. 0.06% 하락한 2242.17포인트 거래 마감됐고요. 코스닥은 현재 보니 0.53%나 올라왔습니다. 692.59포인트. 환율은 큰 변동이 종일 없었는데요. 오늘 환율은 90전 올라갔습니다. 1183원 90전 오늘 마감이 되는 모습입니다. 종목 상담 이어갑니다. 6632번님께서 유양DNU 이제 생소한데요. 4,200원의 비중 10%. 네, 종목은 생소한데 사실 이제 이쪽 바이오 쪽에 관심 가지시는 분들은 작년에 굉장히 기대가 컸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유양DNU와 잘 알고 계신 G3BNT 어떻게 보면 사촌격인데 이 연관되어 가지고 굉장히 기대감만 크게 가져가고 지금 이제 문제는 기대감이 이제 사그라들면서 이제 4년 연속 적자가 됐죠. 이 펀더멘탈 상으로 지금 현재 이제 위태로운 상황이 됐습니다. 16년도, 17년도, 18년도, 19년도 지금 이제 4년 연속 적자이기 때문에 자 이제 어떤 이제 생존에 대한 문제가 지금 이제 불거질 수밖에 없는 거죠. 과연 이제 이 종목이 관리 종목 지정될 수 있느냐 아니냐 이 부분을 논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기대감은 컸고 실제로 글로벌한 파트너십 계약 체결도 좀 있고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신뢰성을 좀 줬는데 뭔가 실질적인 결과는 하나도 안 나왔다는 거죠.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기술적으로 보시면은 이미 지난 8월 달에 보시면은 대략 이제 거래량 동반이 되면서 상당히 이제 어려운 구간에 지금 들어와 버렸죠.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아마 지금 현재 좀 싼 가격이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좀 하신 것 같은데 판단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지수는 최근에 이제 형성했던 저점 3,615원 여기를 지수는 설정하는데 목표 가격은 일단 5,100원으로 설정을 드리겠습니다. 5,100원으로 설정 드리고 3,615원으로 5,100원까지 보는데 만약에 지금 현재 임상과 관련돼 가지고 특히 이 종목은 글로벌 파트너십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불거져서 이슈가 나오면서 위로 좀 올라오면 일단 무조건 이 종목은 어떤 수익권에서 5,100원까지 굳이 안 붙더라도 그 밑에라도 수익권에서 일단 청산하는 전략을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런 종목은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좀 견딜 수 있는 종목과 견딜 수 없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바이오를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견딜 수 없는 종목은 지금처럼 이제 4년 연속 적자가 됐고 이제 방위 보고서 제출, 연간 보고서 제출을 위해 이제 실제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심사 이후에 사유서를 제출해서 그게 이제 통과되면 다행인데 원래 기술 특례 상장이나 바이오 기업들 임상 진행 중에는 어느 정도 예외를 두지만 만약에 그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굉장히 상황이 심각해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꼭 보시면서 아마 지금 이제 2월 달부터 요 3월 달 요 사이에 관리 종목에 지정된 종목들이 이제 속출해서 나올 겁니다. 이제 대부분 결과가 실적이 나왔고 심사 대상에 들어가는 종목들이 나올 건데 반드시 좀 유념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얘기해 주셨고요. 0066번님 우리산업홀딩스 6,500원의 비중 22% 이거 어떻게 할까요? 우리산업은 그 테슬라 관련 이슈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포인트가 한 2가지 정도인데요. 아시겠지만 그 전기자동차는 배터리 중량이 전기자동차에서 약 45%에서 50% 차지하기 때문에 배터리 중량이 너무 무거우면 연비가 안 나온다. 그래갖고 이제 두 번째는 여기에 관련된 공조장치하고 알루미늄 소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번에 보유 종목 진단하신 센트럴모터의 그런 관련주인데 우리산업홀딩스가
자동차 공조 이런 거 만드는 회사입니다. 모비스하고 뭐 이런 데 납품을 하는데 현대모비스 실적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뢰하신 분이 6,500원에 22%. 분할 매수 하셨는데 분할 매수 하신 건 잘 하셨어요. 근데 6,710원에 종가가 끝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 때문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측으로 기간 조정 받은 것만큼 어느 정도 올라왔습니다. 추격 매수 하셔가지고 다행히 수익이 나셨는데 일단은 요 종목은 세 번째로 손절 가격은 6,000원 하회하면은 22% 중에서 11% 손절가를 말씀드리고 제가 손절가 말씀드리는 것은 반드시 손절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언급 안 하시더라도 그건 아시겠지만 그리고 이제 목표 가격은 8,000원 전후로 정해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보유입니다. 네, 현재까지는 보유 측면 말씀을 해 주셨고요. 다음은 3450번님이 아톤 32,000원의 비중 30%. 이 종목이 아마 핀테크 관련 종목이고 지금 공모가 하회하고 있는 종목으로 알고 있어요. 네, 핀테크는 굉장히 기대가 컸죠. 예. 왜냐하면 정부가 정부 정책 수혜주로 밀어준다는 얘기가 굉장히 컸는데 아마 그 부분 때문에 이 공모 이후에 굉장히 기대감이 컸을 건데 뭐 제가 이 시간에 누차 얘기했지만 요즘에 공모가의 가장 주된 특징은 공모가를 상회해서 상향이 되는 첫날에 기관들의 매물 폭탄이 쏟아지면서 최소 3개월에서 6개월간 기간 조정을 거친 이후에 주가 등락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여기 아톰 같은 경우도 거기에 이제 전형적으로 해당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핀테크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기술력도 있고 모멘텀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시면은 그렇게 크게 기대치만큼 팍 늘어나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영업이익이나 지금 매출액 보면 정체되는 상태고 영업이익이 워낙 적다 보니까 조금만 늘어도 수치상으로는 커 보이는데 실제 금액적으로 보면 매덕이 되지 않습니다. 늘어난 부분이. 그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기술적으로 이제 좀 보면은 아래쪽에 이제 이번에 26,350원 찍었는데 아마 여기를 크게 더 하회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강하다기보다는 아마 이 구간에서 좀 기간 조정을 좀 거칠 것 같고요. 이후에 이제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32,000원인데 여기는 뭐 충분히 회복될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제 기간 조정 간에 좀 시간이 걸린다라고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위쪽에 이제 목표 가격은 지금 이제 38,000원까지는 드리는데 요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좀 상당히 오래 걸릴 겁니다. 다만 제가 봤을 때는 이 핀테크와 관련된 부분은 어쨌든 정부 정책 수혜주이기 때문에 그 사이사이에 테마가 형성될 거고 테마가 형성될 때 주가는 좀 강하게 튈 겁니다. 그러면 주가가 그 테마 형성에서 강하게 튈 때 38,000원 내외 정도 오면은 일단 한번 익절을 하십시오. 익절을 하시고 이런 종목은 제가 봤을 때 기간 조정이 걸리기 때문에 얼마든지 아래쪽에 또 재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가격은 38,000원, 지지선은 이번에 저점을 최저가 형성했던 26,350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톤 이야기 남겨주 한마디로 스윙을 좀 잘하자 말씀이신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ESA 3818번님 1,498원에 비중 25%. 이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마음고생이 있으실 것 같던데요. 자주 실시간에 올라와요, 검색에. 저는 이 종목 처음 보유 종목 전단 해드린 것 같습니다. 예. 뭐 제가 방금 전에 잘 몰라가지고 홈페이지를 잠깐 들어가 봤는데 콘텐츠로 아시아를 감동시킨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물론 뭐 그 의욕적인 사업 비전은 제가 좋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가 이제 그 지금 OTT 오버 더 타임 개인 그 동영상 관련 사업을 하려고 스튜디오 드래곤하고 넷플릭스하고 협업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좀 더 보실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는 중요한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작년도 11월에 CB 전환사채 100억을 발행했거든요. 두 번째는 최근에 제3자 배정으로 69억 또 유상증자를 발행했어요. 제가 조달처를 어디로 해가지고 유상증자를 했는지 그 제가 거기까지 분석이 안 됐는데 일단은 그 이런 종목들이 나중에 올라가면 급등할 수가 있어요. 물론 급등했다가 내려온 건데 1,800원에서 5,500원. 이 저기 3818님은 어느 정도 이쪽에 어느 정도 아시고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1,498원에 25%면은 오늘 1,255원이니까 생각이 있어서 들어간 것 같은데 이런 종목이 급등이 나올 수 있지만 급락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꼭 염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 약간은 투기성이 강한 대신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죠. 그리고 이 회사는 세 번째 영화 콘텐츠 이런 거 같이 하는데 지금 저기
주주가 너무 분산이 됐어요. QN그린, YN텍, 진서버, J투자클럽 이렇게 해가지고 투자조합 4명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너가 확실치 않으면은 물론 CEO를 내가 잘 모르는데 아직 분석이 거기까지 안 돼가지고 강하게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드린 작년도 11월 22일 날 12발행 100억하고 최근에 유상증자 60억 한 것은 지금 라인 자산운용 사모펀드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게 위축돼가 주가가 내려간 거거든요. 제가 보는 그림은. 제가 뭐 이거 번외적으로 말씀을 별로 안 드리는데 참고를 하셔가지고 비중이 좀 많은 것 같다. 25%. 그래서 반등 시 2,000원 전후에 지금 가격이 1,498원이니까 25% 중에서 2,000원, 2,500원 구간에서 25% 중에 12.5% 정리하시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절반 정도 정리하셔라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한 종목 더 갑니다. 9076번님께서 키스트 4,015원에 비중 15%. 최근에 뭐 방탄소년단이 이제 기생충에서 넘어왔죠. 이쪽으로. 예. 네, 뭐 마찬가지로 이거 키스트는 뭐 방탄소년단 직결된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자회사가 일본의 매니지먼트 회사가 일본의 BTS 그 매니지먼트 계약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현재 BTS 컴팩스를 또 나와가지고 주가 특징이 있고 기술적으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3,650원 여기 이제 1차 목표가를 제가 바닥권에서 물어봤을 때 제시해 드렸는데 여기를 대량의 거래량 동반해서 넘어섰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2차 목표 가격 4,500원인데 2차 목표 가격 4,500원도 오늘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에서 좀 보신다면 오늘 정도 4,500원에서 1차 차익 실현하는 게 좀 맞다고 좀 보여지고요. 이후에 지금 현재 뭐 주가 흐름은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기 때문에 오늘이나 내일 정도에 양봉이 나오면서 크게 밀리지 않으면 이 종목은 가격 조정보다 기간 조정이 들어갈 수 있고요. 만약에 이제 오늘 내일 연속으로 음봉이 나오면 이제 가격 조정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 조정이나 기간 조정은 내일과 모레 여부 좀 확인이 좀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1차 목표가 일단 위쪽에 4,500원 오늘 찍었던 가격 말씀을 드리고 지지선은 위쪽에 돌파했던 구간 3,600원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네. 키스트 함께 듣고 왔습니다. 한 종목 더 가보도록 하죠. HNT1129번님께서 2,280원에 비중 10% 말씀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좀 많이 거론이 되는 종목 같아요. 네. 그 1129님 네. HNT 176440은 저번에 보유 종목 진단을 한번 의뢰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2,280원에 10%인데 오늘 KH바텍하고 뭐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뭐 MC넥스 뭐 이런 종목들이 카메라 모듈 관련 종목인데 이 종목은 카메라 모듈 중에서 자율주행차에 들어가는 모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종목 대비해서 오르긴 올랐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1월 초부터 지금 말씀드린 2,200원, 2,000원 박스권에 있거든요. 그러면 자율주행차에 관련된 뉴스나 뭐 현대차가 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뉴스를 좀 보시고 제가 보기에는 이쪽 카메라 모듈 쪽이 아니라면 그 신고가가 나왔어요.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KH바텍, MC넥스 이런 종목인데 제가 보기에는 인내심이 필요한 것 같고요. 10%니까 일단 보유를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3,000원 근처 전고점 오면은 일단은 단기적으로 작년에 많이 올랐습니다. 작년 3월 달에 뭐 500원에서 3,500원 무려 7배, 6배 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기간 조정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등 시 짧게 3,000원 전에 차익 실현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HNT 들어봤고요. 한 종목만 짧게 더 갈게요. 7827번님께서 나노캠텍 3,620원에 비중 20%. 이 종목 이번에 그 폐렴 관련으로 좀 마스크로 올라갔다가 쭉 그대로 그 자리로 왔네요.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항상 이제 테마에 접근하실 때 무조건 핵심주에 접근해야 올라갈 때 많이 덜 떨어진다는 게 핵심주로 가든가 대체주로 가든가 했는데 제가 항상 얘기하자면 관련주로 가면 무너질 때 반등이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마찬가지인데 지금은 어떤 대책이 없습니다. 무조건 반등을 주면 빠져나온다는 생각을 좀 가지셔야 되고 그 반등이 이제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여부는 사실 기술적으로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래서 지금 아래쪽에 2020원 이제 지지선이 있는데 여기 오면 이제 주가가 이제 제자리 지금 다 들어와 있는 거죠. 이전의 상태 지금 들어와 있는 거고 반등을 줬을 때 최대로 지금 보면은 목표 가격 한 3,000원 정도 설정을 해가지고 반등을 주면 일단 무조건 이 목표 가격이 못 오더라도 일단 빠져나오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테마주는 반드시 내가 꼭 테마주로 하셔야 되겠다면 핵심주가 아니면 대세주로 가야 됩니다. 절대 관련주로 가면은 상당히 상황이 어렵다는 점 다시 강조를 드리겠고 목표가 3,000원 지지선 이전의 저점이었던 2,020원 이렇게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은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1577-7451번으로 전화 주시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함께하는 방법 알려드린다고 하니까요.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 이쯤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